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매우 빠르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을 앞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9월 17일 금요일 상장합니다.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과 동시 상장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사주조합에 360만 주, 2160억 원 규모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많기에 1인당 약 1700만 원 규모의 배정 규모였습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 실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지만 청약일 증권사별 배정 주식 수에 10만 8천 3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시를 통해 실제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권 물량 10만 8천 3주는 모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실권된 규모는 배정된 주식수의 3%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긴 하지만 실권이 발생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모가 6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5조 3천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우리사주의 실권 물량이 더해진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혜측 당시 건수 기준 48.87%, 수량 기준 53.17%로 제법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60.3%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에 비하면 조금 작게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수량 대비 113.41%가 배정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 중 60.3%가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되어 최종 유통가능 비율은 9.62%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유통가능 비율이 16.22%였던 것에 반해 6.6%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가능 금액은 5,123억 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인 15일 1개월의 물량은 얼마 되지 않고 3개월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258.39%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수치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62개 종목 중 59위로 올해 진행된 종목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5,123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5,783억 원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일반 청약자가 가장 많은 5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42.59%, 국내 기관 투자자는 0.51%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주체별, 기관별 의무보유 확약의 실제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6월에 3개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물량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6월의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 없이 배정받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6월의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것보다 1.68배나 더 우대되어 배정된 것입니다. 심지어 운용사가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4.95배나 우대 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요 측에 참여한 6월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기관 투자자의 3.9%밖에 되지 않지만 상장일 기관 투자자 유통 물량의 98.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에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지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가 참여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 자체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많이 신청하고도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는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아도 만족할 만한 물량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없는 참여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이익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대형 종목 위주로 올해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비교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59.92%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는 85.26%가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SKI테크놀로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높은 63.21%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배정은 거의 차이가 없는 64.57%만 배정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황은 SKI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의무보유 확약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같이 배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약 2,765억 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070억 원, 국내 기관 투자자는 2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이후 추가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상장 후 6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습니다. 6개월이 되어야 현대중공업의 유일한 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이 매각 가능해집니다. 상장 후 1개월까지는 풀릴 수 있는 추가 물량이 0.75%밖에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6만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100% 상승한 12만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 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15만 6천원이 되고 동시호가 상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8만 4천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인 5만 4천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최악의 경우 37,800원에서 최상의 경우 15만 6천원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비슷한 유통물량 종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수준이고 롯데렌탈보다는 많이 적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보단 많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전체 비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기존 주주의 물량이 있었습니다. 롯데렌탈과 현대중공업은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바로 따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롯데렌탈은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고가 기준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성적은 유통 물량으로만 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은 상장일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던 종목은 상장일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곳은 매우 안전한 수익을 주었던 구역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조선주의 주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을 찍은 후 8%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이후 하락을 하고 있고 8월 저점 대비 19% 상승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6월 이후 하락하고 있고 8월 감자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 대비 20% 상승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최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조선주들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수 특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종목의 대표 종목 200개를 모아 지수로 만들었고 조건에 따라 기업을 추가하고 제거하기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보다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추종 자금이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이 크기에 코스피 200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장 후 6개월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장 후 15거래일의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든다면 빠르게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도 상장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들었기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확정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현대중공업도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가능할까요? 코스피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코스피 200은 우선주를 제외하고 보통주만 대상으로 하기에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기업은행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아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시가총액은 7조 6천억 원입니다. 15일 동안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약 8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되려면 주가는 9만 117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가 기준 50.2%가 상승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 후 15일 동안 9만 원 이상을 유지한다면 특례 편입이 높아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스피 200보다 더 영향력이 세진 MSCI 지수 조기 편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상장 후 2일까지 전체 시가총액이 6조 원, 유동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이면 조기 편입이 가능합니다. MSCI 지수 조기 편입 첫 번째 기준인 시가총액은 가능성이 높은 조건입니다. 조건인 시가총액 6조 원 이상이 되려면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상장 1일차 혹은 2일차에 67,588원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공모가 6만원 대비 12.65%만 오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유동 시가총액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35만 1,350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장 후 2일 안에 달성해야 되는데 2일 동안 현대중공업이 따상상을 해도 20만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MSCI 지수의 조기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최종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은 공모가 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9억 원입니다. 스펙은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 주주인 일반 차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만 있습니다. 대신밸런스 스펙의 의무보유 확약은 10.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25.27%가 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어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74.2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81억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장한 스펙들의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81억 원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최근 가장 높았던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73.51억 원보다 약 10%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최근 상장 스펙 중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30.85%, 국내 기관 투자자가 67.51%,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매각 가능 주체들의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25억 원, 국내 기관 투자자가 54.72억 원,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1.3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펙의 상장일 상황을 살펴보면 IBKS 제16호 스펙이 따상을 달성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일 85.24%의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유진 스펙 7호는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개장 직후 바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일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의 대부분인 88.97%를 매도하였습니다. 결국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주가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타이밍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동시상장은 조금이나마 상장일 매수세가 분산되는 점에서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다만 대신밸런스 10호 스펙의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과 현대중공업의 차이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근 스펙들이 상장일 상승 후 급락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은 이로 인해 상장일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큰 상승을 준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을 모두 청약하신 분들은 배정 규모가 더 큰 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규모가 비슷하다면 최근 스펙의 초반 변동이 매우 심한 상황이므로 일단 스펙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요 예측 결과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물량이 대량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시기, 수량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매우 빠르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 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매도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가 이어진다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MSCI 지수 특례 편입이 어려운 만큼 카카오뱅크 때처럼 외국계의 공격적인 매수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장 직후 거래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외국계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해서 9만원이 넘으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다가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9만원을 안정적으로 넘지 못하면 코스피 200 편입은 내년 5월이 되어서야 결정이 되게 됩니다. 9만원을 안정적으로 넘는지 확인해 보시고 넘지 않는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청약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